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 폭탄 신호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공약 자체가 이런 이제 공급 폭탄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대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 후보, 어떤 후보가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후보자들 자체가 공급 물량 확대에 이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지역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대선 끝나면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종목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개발 끝판왕 용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라고 할 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용산 자체는 천지개벽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일 노선 3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선이 끝나면 시장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 10대 공약 중에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부동산 공약 자체만 봤을 때도 대부분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말 이제 다양한 공급 물량 확보가 주된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전국에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안에서만 10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주택 공급 기본 계획 140만 호 공급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자체는 완화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재건축은 아직까지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완화 이제 기준 자체를 완화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하지만 안전진단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500%로 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신설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이런 이제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공시 가격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산 일대 10만 호 가구 하고 뭐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보시면은 주요 이제 내용 자체가 공급 물량 확보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세금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제 후보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2026년도까지 그다음에 임기 내죠. 이제 대통령 임기 내에 지금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서는 130에서 1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 자체도 세금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자체도 동일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호, 5년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기세 신설을 하겠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울 안에 아니면은 이런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세가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도 그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신설을 하겠다 하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후보죠. 정의당 후보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런 다른 이제 후보자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규제의 영향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도 정말 부동산 공약 자체가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그다음에 세금적인 완화 부분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각 당 부동산 공약의 중점은 공급량 늘린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완화 시사를 하면서 이런 공급 물량 확대를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제 개편도 세제 개편도 한몫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득 부분, 보유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 부분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선 3월 9일 날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서울시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이제 각 당의 후보자들 자체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약 자체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물량 확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 서울 25구 자치구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아파트 접근하기 쉽나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규제의 정책 영향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서울 평균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11억, 이제 작년 때만 해도 11억대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냐? 12억에서 13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일반 서민들 자체가 아파트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말 그대로 이제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아파트 가격 10억, 20억, 정말 입지가 좋은 데는 30억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맞춰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개발 끝판왕, 용산, 천지 개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통의 호재부터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대형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을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개발 호재 백화점이다. 면적 7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 개발 계획을 한번 보면 교통의 호재죠. 신안산선이라든가 뭐 GTX A노선, B노선, 신분당선이라든가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시면은 자연환경은 이제
뭐 이제 민족공원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이렇게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풍부하죠. 그 다음에 바로 재개발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거기에 재개발까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높은 시세 차익은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된다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정말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한번 보시면 개발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상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바로 교통의 호재 강북 횡단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 이제 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면서 홍제 역세권,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집가 어떻게 되죠? 집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 압력 높고 집가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 횡단선에 교통의 호재가 있고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 집가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홍제 역세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서울 안에서 어디가 솔직히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 이제 홍제 역세권은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재개발 이슈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소액으로 먼저 미리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전 현재 눈치 싸움 하고 있죠. 그만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이 끝나면은 투자 수요가 그만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세금 쪽으로도 완화가 되고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죠. 2022년도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 왜?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재개발 투자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제 아파트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은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자세한 지역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실제 임장 활동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